웬 남자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올해 마지막 4학년 학기를 지내고 있다. 터덜터덜한 그의 발걸음으로 매우 지친 상태임을 알려주는 김동근 씨.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먹어야죠. 뭘 먹을지 정하셨어요? 요즘 모니터를 많이 봐서 눈이 피곤하긴 한데 비타민 A가 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비타민 A가 들어간 음식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 표정이다. 피디님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제가 사용하는 자취새끼라는 앱인데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거기 비타민 선택에 비타민 A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숟갓이 있네. 아까 샀던 것 같은데. 있네. 숟가락으로 뭐 해 드실지 고르셨나요? 숟갓 부대찌개 하면 될 것 같아요. 꺼내놨던 냉장고 안에 재료들을 손질하기 시작하는 김동근 씨. 손이 바빠 보인다. 혹시 뭐 화면 좀 넘길 수 있나요? 제 손이 더러워가지고. 네. 여기 음성인식 기능도 있어서 예. 말씀하시면 화면 넘어가요. 다음. 오. 혹시 이거 타이머도 되나요? 네, 타이머 기능도 됩니다. 타이머 1분. 오. 이런 것도 있네요. 쑥갓 부대찌개를 완성하여 맛을 본 김동근 씨. 그는 어플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 로그인을 한 후 자신의 복마크에 요리를 추가시킨다. 만든 요리는 PD가 한 입도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 네, 사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팀장인 저는 백엔드와 프론트 조율과 프로그레스 개선 작업 등을 맡았으며 김동님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등 백엔드 전반적인 사항을 맡으셨고 주윤선님은 레시피 구현 등 인그리디언트 옵션 관리, 정석훈님은 내비게이션 관리 및 함수 관리 등 API 관리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진희준님은 적합 기술 관리 및 분석 프래그먼트 관리 등을 하셨습니다. 네, 저와 조장 서영현님이 발표를 맡았고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앱 자취찾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팀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사전에 계획을 어떻게 짰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실용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저희 쿠쿠로빙뽕 조 이름의 유래는 요리를 뜻하는 단어인 쿡과 유행어인 쿠쿠로빙뽕이 결합돼서 나온 단어이고 앱 이름 자취새끼는 자취를 하면 새끼를 다 챙겨 먹자라는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성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 성현님을 중심으로 네, DB와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다 맡아서 네, 분담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영양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남은 식재재를 활용하며 레시피 선택의 가능성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저희 앱은 비타민 등 영양 성분에 따른 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자신이 가진 재료로 레시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어플에 대한 비교를 중간 발표 때 언급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레시피는 레시피 추천 등에 대한 부가 기능이 적었고 로그인 기능이 있지 않았습니다. 만개의 레시피는 사용자들의 재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테마에 맞는 레시피만 제공했으며 이밥차는 UI 구성이 너무 단순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먹은 UI 구성이 너무 단순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존 앱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좋은 점을 최대한 흡수하여 앱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사전 진행 계획입니다. 저희는 2월에 주제를 확정짓고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였습니다. 3월에는 UI를 설계하여 디자인을 완성했고 초기 API를 구성하였습니다. 4월에는 서버 구축을 통해 동기화를 하였고 각종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5월에는 버그 테스트를 진행하고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기능이 문제없이 실행되는지 기능을 시동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6월에는 관련 보고서들을 모두 작성하고 특허 등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프론트엔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앱을 시작하면 스플래시 화면을 거쳐서 메인 화면이 등장합니다. 메인 화면에는 두 개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하단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경우 재료 선택, 검색, 비타민 선택, 냉장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은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 기능에 따라 레시피를 조회합니다. 재료 선택 기능은 복수의 재료를 선택해서, 검색 기능은 레시피 제목을 입력해서, 비타민 기능은 비타민을 선택하고 비타민에 따른 재료를 선택해서, 냉장고 기능은 본인이 추가한 냉장고 재료 중 복수의 재료를 선택하여 각 기능에 따른 레시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단이 아닌 좌측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경우 로그인 기능과 북마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인 부분과 로그인 부분입니다. 스플래시 이미지 이후 메인 화면이 등장하면 하단 내비게이션을 통해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 좌측 드롤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경우 카카오 API를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사용자만이 북마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어제 조회수를 기반으로 상위 5개 레시피 중 2개를 골라 화면에 노출시켜서 사용자에게 레시피를 추천해 줍니다. 북마크 부분입니다. 북마크는 카카오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한 사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북마크로 이동하려 하면 좌측의 첫 번째 이미지처럼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문구와 함께 거부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북마크를 이용하면 좌측의 두 번째 이미지처럼 로그인한 계정의 정보로 북마크했던 레시피 목록이 출력됩니다. 북마크 페이지에서는 추천수와 조회수를 기준으로 정렬이 가능하고 레시피에 별마크를 누르면 북마크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DB에 반영되어 북마크 변경 사항이 저장됩니다. 다음은 재료 선택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복수의 재료를 선택하면 선택된 재료들이 포함된 레시피를 출력해주는 기능입니다. 어댑터 코드를 짜고 3개의 어댑터 객체를 사용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순서의 음식 재료들이 나오겠습니다. 선택한 재료의 중복 방지와 순서 유지를 위해 해시맵 자료형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카테고리 안에서는 냉장고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 이는 냉장고 기능에서 추가했던 재료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좌측 두 번째 이미지 상단부를 보시면 선택된 재료들이 레시피 목록 상단부에 띄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한 번 더 누르면 삭제가 되는데 해당 재료가 빠진 레시피 목록이 새로 고침되어 다시 보여집니다. 비타민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비타민을 선택하면 이를 포함하는 식재료가 나오고 이를 선택해서 해당 식재료에 따른 레시피를 출력해주는 기능입니다. 좌측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리사이클러 뷰를 통해 화면이 보여지고 카테고리에서 비타민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비타민이 하단에 추가됩니다. 비타민도 한 번 더 누르면 마찬가지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비타민을 선택한 후 선택 완료를 누르면 해당 비타민이 포함된 재료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재료 선택 후 레시피를 선택하는 과정은 재료 선택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냉장고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식재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 중 원하는 식재료를 조합해 레시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스와이프 기능을 사용하여 옆으로 슬라이드하면 삭제 버튼이 나오고 삭제가 가능합니다. 재료들을 선택하면 보이지 않는 어레이 리스트 자료형에 저장되고
선택 완료를 누르면 레시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재료 추가 버튼을 통해 냉장고에 재료를 추가할 수 있는데 변화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Notify Dataset Change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 고침하였습니다. 네, 다음 검색 부분입니다. 레시피 제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입력된 단어가 포함된 레시피를 보여주는데 키보드 완료 버튼 및 엔터 버튼을 누를 시 특정 동작을 실행시키는 Set on Editor Action Listen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검색을 누르게 되면 바로 레시피 목록 화면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레시피 선택했을 때 상세 레시피 부분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제목과 메인 이미지, 요리 재료 리스트를 제공하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레시피를 제공해서 음성인식 기능과 타이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서 화면 전환과 타이머 설정이 가능합니다. 음성인식이 한 번 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드로이드 스피치를 사용하였고 퍼미션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간별로 퍼미션을 부여했습니다. 레시피 화면의 부드러운 전환을 위해 불페이저로 기능 구현했으며 좌우 스크롤도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렬 상세 조건입니다. 정렬 조건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로 리스트들을 정렬하는 기능들을 하며 상세 조건 기능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포함하는 레시피들을 필터링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으로 DB 구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구조입니다. 이번 앱을 개발함에 있어 사용한 테이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북마크 정보를 전환하기 위한 북마크 리스트 테이블, 식재료를 저장할 인그리디언트 테이블, 영양소 정보를 저장할 뉴트리션 인포 테이블, 영양소별 식재료 정보를 저장할 뉴트리션 인그리디언트 테이블, 레시피별 식재료 정보를 저장할 레시피 인그리디언트 테이블, 레시피 정보를 저장할 레시피 매뉴얼 테이블입니다. 위 6개의 테이블과 냉장고 정보를 저장할 내부 DB를 사용함으로써 앱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받아오고 기록합니다. 다음은 서버 관련 사용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외부 서버를 구축함에 있어서 사용한 플랫폼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서버를 할당받아서 그 서버의 운영체제로 리눅스 센트OS, 호스팅은 아파치를, 웹페이지는 PHP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자바와 다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경우 애플리케이션과 DB 간의 연결을 위해선 중간에 웹페이지를 매개자로 두어야 했기 때문에 PHP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파이질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웹서버의 파일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DB 관련 사용 프로그램입니다. 외부 서버의 DB로는 MySQL을, 내부 DB로는 SQLite를 사용하였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많을수록 앱의 전체적인 안전성을 위해 내부 DB를 가급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그럴 경우 앱의 전체적인 크기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외부 DB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저 개인적인 데이터의 경우 내부 DB를 사용함으로써 적절한 저점점을 찾아 활용하였습니다. 외부 DB를 다루는 프로그램에는 MySQL 워크벤치를 사용하였고 내부 DB의 경우 DB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레시피의 이미지 등의 부분의 퀄리티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개선할 예정이며 농가 등 생산지와 연계해서 보다 저렴하게 소비자가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 이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 본 앱의 발전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네, 스플래시 화면입니다. 네, 메인 화면이 먼저 나오고 네, 오늘의 영양소와 오늘의 추천 레시피는 모두 리사이클러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로그인과 북마크 기능입니다. 현재 우측 상단의 별명을 눌렀지만 로그인이 필요하다면서 북마크 추가가 거부된 모습입니다. 카카오스를 이용해 카카오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고 로그인된 사용자만이 나의 북마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로그인한 사용자가 북마크로 추가했던 레시피 목록이 나온 모습이고 로그인된 사용자는 모든 곳에서 레시피의 북마크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재료 선택입니다. 네,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면 하단에 추가된 재료들이 나오게 되고 네, 한 번 더 누르시 삭제가 됩니다. 그다음 선택 완료 버튼을 누르면 추가한 재료들이 포함된 레시피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상세 조건을 통하여 필터링이 가능하고 추천수 조회수별로 정렬도 가능합니다. 다음 레시피 상세 화면입니다.
뷰 페이지를 이용해 구현했고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 화면 전환과 타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타이머 50초. 타이머 시작. 타이머 정지. 라고 하면 음성인식 기능이 활용돼서 타이머와 화면 전환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선택 기능입니다. 비타민을 선택합니다. 네, 여기서 비타민이 선택된 재료를 통해 재료 리스트를 보고 고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재료 레시피 리스트 조회는 이전의 재료 선택 과정과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안에 재료들이 다 들어있고 개별적으로 선택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냉장고 안의 데이터들은 내부 DB로 구현하였기 때문에 앱을 껐다가 켜도 네, 데이터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앱을 재료를 추가하는 모습이고요. 재료를 선택하고 선택 완료 버튼 누르게 되면 선택한 재료로 레시피 조회가 가능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검색 기능입니다. 네, 검색한 단어가 포함된 레시피 리스트를 출력해 줍니다. 네, 이상 자취새끼 시연 영상 및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